인터넷상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오래된 한 주택가에는 오랫동안 비어있는 낡은 4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건물에 얽힌 괴담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건물에서는 밤이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소리가 나고 창문을 바라보면 아무도 없는데 커튼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고 부르며 멀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생인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이 건물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막연한 호기심과 다른 사람들에게 용감하다는 인상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친구 3명과 함께 건물 앞에 도착한 민수는 살짝 겁이 났지만 겁먹은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어둡고 축축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손전등을 준비해왔던 민수의 친구가 불을 켜자 오래되어 퇴색한 벽지와 부서진 가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였던 것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까운 곳에서 숨을 쉬는 것만 같았습니다. 1층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지만 2층으로 올라가면서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들은 누구나 장난치는 게 아닐까 의심했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니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세를 부리던 민수는 계속 탐험을 진행했습니다. 3층에 올라가니 더욱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복도의 끝에 있는 문이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다른 곳보다 훨씬 추웠고 바닥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눈이 검게 가려진 채 복도 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4층에 도착한 그들, 좀 더 눅눅하고 숨이 막힐 듯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단 저 멀리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다급히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뒤에서 민수를 잡아채는 느낌이 들며 그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들은 놀라서 민수를 붙잡고 건물 밖으로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이내 안도하며 서로를 확인했지만 이상하게도 민수의 목에는 차가운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떠날 그리고는 다시는 그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그 오래된 건물은 잊힌 듯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다시 찾지 않았지만 가끔씩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으스스한 기운을 느꼈고 특히나 밤에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늘 묘한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건물에서는 과거에 누군가 불행한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영혼이 아직도 그곳에 머무르며 방문자들에게 알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괴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사간 이후로는 그저 떠도는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공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그날 이후로도 종종 당시 이야기를 떠올리며 소름 돋아하곤 했습니다. 무서운 경험이었지만 민수는 그날 이후로 귀신이나 알 수 없는 힘에 대해 조금씩 믿게 되었고 그 건물을 피해 다니며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대학교 캠퍼스는 서울 외곽 이산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어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문 길이 많았다. 그날도 나는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새벽 2시 캠퍼스는 저승과도 같은 적막함이 감돌았다.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갑작스러움에 멈칫했다.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군가가 내 바로 뒤에서 발걸음을 맞추는 듯한 소리였지만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텅 빈 길뿐이었다. 나는 이런 밤의 장난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피곤해서 그렇게 느낀 거겠지 하고 길을 서둘러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숙사 건물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 그 소리는 다시금 들려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며 이번에는 분명히 내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나는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렸다. 기숙사 문에 다다라서야 뒤를 돌아볼 수 있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길 위 아무도 없었다. 기숙사 방에 도착해 안정감을 얻었지만 이상한 기운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나는 불을 모두 켜둔 상태로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그때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내 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호기심과 두려움에 창문을 바라보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밤마다 나를 괴롭히던 이상한 소리들은 계속되었고 가끔은 울적하고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후 나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로 지내다 결국 정신이 피폐해져 캠퍼스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캠퍼스를 떠나기 전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이상한 현상의 원인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새벽 2시가 되어 다시금 창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 나섰다. 그것은 공학관 뒤쪽으로 나를 인도했고 그곳에는 오래된 작은 창구가 있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문이 삐걱거리며 열려 있었다.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오래된 책상을 발견했다. 책상 위에는 수십 년 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의 캠퍼스와는 다르게 생긴 건물들과 학생들이 있었다. 그런데 사진 구석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그건 바로 나였다. 사진을 유심히 보니 사진 속의 나는 아주 오랜 세월을 거쳐 여기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죽은 듯한 침묵이 창고를 감쌌다. 공포에 질려 사진을 내려놓고 도망치려는 찰나 바깥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겁에 질린 나는 다시 포기하지 않고 창고를 빠져나오려 했지만 문은 갑자기 닫혀버렸고 나는 그 순간 쓰러져 눈앞이 캄캄해졌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캠퍼스 잔디밭에서 발견되었고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는지 확인해 보려 했지만 주머니 속에서 찾은 것은 그 사진 한 장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캠퍼스를 떠났고 다시는 그곳에서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고요한 밤이면 그때 낮고 울적한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만 같다. 그렇게 내 도망칠 수 없는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집주인은 10년 전 그곳에서 사라진 한 남자였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 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에서 온 한 젊은 부부가 집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들어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부는 이삿짐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내는 차가운 기운이 집안 곳곳에 퍼져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단순한 기분 탓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첫날 밤 부부는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아내는 이상한 인기척에 잠을 깼습니다. 잠결에 거실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깨우려고 손을 뻗었으나 남편은 깊이 잠들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아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남편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걱정하는 아내를 달래며 그저 낡은 집에서 나는 소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번에는 남편이 이상한 목소리에 깼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떨쳐버리려 노력하며 겨우 다시 잠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부부는 점점 더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집안에서는 한밤중마다 물건이 움직이거나 벽에서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웃들은 과거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모두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며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는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귀신의 모습이 보인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는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또다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고 또렷하게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남편은 결국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집을 조사한 전문가는 이 집이 매우 강한 음기의 기운에 의해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부부는 급히 집을 정리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마을의 한 노인이 부부를 찾아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집은 오래전 한 여성의 상심 끝에 목숨을 끊은 곳이라고,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그 집에 머물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더는 그 집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그 집은 결국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발을 디딘 사람들은 아직도 그 땅에서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합니다. 그 집의 전설은 여전히 그 마을의 어두운 이야깃거리로 남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곳은 한때 현대적인 디자인과 고급 시설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낡고 퇴락한 건물로 변해갔다. 낮에는 평범해 보이던 이 아파트에도 해가 지면 알 수 없는 기운이 맴돌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이 아파트에 새로 이사온 한 가족이 있었다. 부모님과 두 아이로 구성된 가족은 이사를 마친 후 새롭게 시작될 일상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이사 후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들이 자는 방에서 발걸음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이사를 하느라 지친 탓에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소리는 더 뚜렷하고 가까워졌다. 어느 날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전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전등이 꺼졌다 켜질 때마다 벽에 흐릿한 형체가 비치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사람의 실루엣처럼 보였고 점점 더 형체가 명확해져 갔다. 가족들은 불안감에 휩싸였고 그날 밤 아이들은 부모님 방에서 함께 자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괴기한 소리에 잠을 깨곤 했다. 특히 막내 아들은 매일 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부모님은 아이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고 결국 귀신을 물리쳐 준다 능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갔다. 점쟁이는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안색이 굳어졌다. 이 아파트에는 여전히 원혼이 남아있어요. 특히 지금 있는 집은 과거 비극이 있었던 곳이에요. 부모님은 점쟁이의 말에 놀랐고 비극이 무엇인지 물었다. 점쟁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아파트에 관련된 오래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몇 년 전 한 가족이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부모님이 아이들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 후로 몇 주 동안 홀로 버려졌고 결국 아사한 채 발견되었다고 했다. 점쟁이는 그 아이들의 영혼이 여전히 이곳을 떠돌고 있으며 이 가족의 아이들과 교감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오싹해졌다. 그날 이후로 가족은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사를 가기 전 마지막 밤 부모님은 여느 때처럼 아이들과 함께 잠에 들었다. 한밤중 부모님은 이상한 기분에 잠이 깼다. 방 안에는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고 벽에는 어린아이의 작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부모님은 급히 아이들을 깨웠고 가족은 급히 집을 빠져나갔다. 그 후로 그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 아파트는 다시 비워졌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이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밤마다 수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언젠가부터는 그 집으로 이사간 사람들마다 같은 경험을 한다는 괴담이 계속해서 전해진다. 결국 귀신 들린 아파트로 불리게 된 이 건물은 점점 더 소문이 커졌고 지금은 아무도 이곳에 들어가기조차 두려워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여러 사람들에 의해 수없이 재구성되고 온라인에 올려지며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